예, 진보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울산 북구의 윤종호 의원입니다. 오늘은 렌탈 사기 진상규명 및 피해자 구제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위해서 모였는데요. 오늘 팩토링 렌탈이나 B2B 렌탈 사기로 인해서 피해자가 정말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캐피탈이나 우리 금융 등 금융사가 손을 놓고 또 자신들의 이익을 올리기만 사실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피해자가 눈덩이처럼 쌓여가고 있는데 좀 이렇게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는 그런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오늘 참석하신 분들 좀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빌리 은행의 윤순덕 이사님, 안 오셨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 한국금융복지상담협회의 강명수 협회장님, 우리 팩토링 피해자 서미진님을 위시해서 오늘 피해자님들 함께 오셨습니다. 예. 오늘 기자회견 순서는 제가 모두 발언을 하고요. 또 우리 피해자가 서미진님 발언, 우리 강명수 협회장님께서 제도 개선에 대한 촉구를 하고 마지막으로 주빌리은행의 윤순덕 이사님께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순서로 쭉 이어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근 렌탈 업체가 장비 설치만 하면 수익이 나서 할부금이 자동으로 해결된다는 말로 계약을 유도한 다음에 투자금을 편취하고 렌탈 업체를 폐업하는 사례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들은 투자금만 편취당한 것이 아닌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렌탈료, 할부, 미납금까지 떠안게 됩니다. 특히 최근 들어 하나캐피탈, 우리금융 등 금융회사와 연관된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매장 DID 모니터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렌탈 계약이었고 렌탈사 폐업 이후 사용도 하지 않은 렌탈 제품의 렌탈비를 금융사에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일부 금융사들이 미나 렌탈 채권을 근거로 사기 피해자들의 재산을 감유하고 경매까지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융사들은 현실적으로 모든 렌탈사를 실사할 수는 없다, 절차대로 법대로 진행했을 뿐 문제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사기를 당해 삶이 무너졌는데 금융사가 감유와 경매를 밀어붙이는 것은 사실상 2차 피해자 가해라고 생각합니다. 렌탈 사기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방치해서도 안 됩니다. 우선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이 함께 전면 실태조사와 특별수사에 적극 착수해야 합니다. 가해 렌탈사들의 계좌 추적, 감유, 범죄 수익 환수로 피해 회복의 길을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채권이 진짜인지 계약이 정상인지 피해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공적 검증 및 공시장치를 만들고 금융사들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서민과 자영업자, 은퇴자들입니다. 평생 모은 노후 자금과 퇴직금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지금 이 순간에도 피해는 커지고 있습니다. 진보당은 피해자 곁에서 끝까지 함께하며 국회에서 제도 개선과 피해 구제를 반드시 관철시키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순서대로 좀 이야기하시죠. 존경하는 윤종호 의원님, 함께해 주신 롤링 주빌리와 금융상담사 협회 여러분, 기자 여러분, 저는 금융 렌탈 사기 팩토링 피해자들을 대표해 이 자리에 나온 서미진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단순한 소비자 분쟁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금융사가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심사와 확인 의무를 스스로 포기하여 결국 국민의 금융 안전망이 무너져 발생한 참사입니다. 우리 피해자들은 하나같이 비슷한 방식으로 당하였습니다. 유통사의 정부 사업이란 말에 속아 유통사 지시대로 네라고 답한 게 전부입니다. 실제로는 설치도 되지 않았고 설치 제품도 상위 제품이며 가격도 시중가 대비 6배 이상 부풀려졌습니다. 그런데도 금융사는 단 한 번도 실제로 장비가 설치되었는지 계약 내용이 사실인지 현장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의심스러운 계약이 수백 건, 수천 건이 반복되는 동안에도 경고도, 중단도, 위험 점검조차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실수가 아닙니다. 반복되는 위험 신호를 보고도 눈을 돌린 구조적인 묵인입니다. 특히 24년 5월 하나캐피탈 직원들이 피해자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었고 그 자리에서 이 사건이 사기 구조라는 사실이 명백히 밝혀졌습니다. 그럼에도 채권을 계속 양수한 것으로 의심이 됩니다. 사기 구조를 알았다면 동일한 구조라 모든 피해자들에게 공지해 주는 게 금융사의 의무이지 않습니까? 이를 묵인한 것은 범죄가 아닐까요? 그런 배경에는 금융사는 자신들이 해야 할 심사를 서울보증보험과 MOU를 숨기고 어차피 보증보험이 있으니 우리는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채권 리스크를 떠넘겼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과 소상공인에게 피눈물로 전가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비슷한 구조의 피해는 약 10여 년 전부터 계속되어 왔습니다. 렌탈, 통신, 각종 할부 금융을 둘러싼 피해가 같은 패턴으로 반복되었지만 정부도 금융당국도 이를 구조적인 위험으로 인식하지 못한 채 제도를 손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하면 개별 민원으로 축소하고 소송을 할 힘도 정보도 얻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각자 법으로 싸우라고만 했습니다. 결국 약자로서 불리한 위치에 소송과 강제집행, 채무 불이행자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한 피해자는 감당할 수 없는 절망 끝에 수면제를 다량 복용하고 119에 실려가 겨우 목숨을 건졌고 어떤 할머니는 집에 가압류가 들어오면 농약을 마시고 죽겠다며 집안에 농약을 사두고 있습니다. 한 아주머니는 추석으로 이의 신청이 늦게 배달되어 열흘 안에 돈을 안 내면 집을 경매 처리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금융사가 기본 의무를 저버리고 정부와 감독당국이 이런 위험을 10년 넘게 방치한 결과입니다. 우리는 오늘 분명히 말합니다. 이 사건은 개인의 부주의가 아니라 금융사가 설계하고 정부와 금융당국이 묵인한 구조적 범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다음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1. 유통사, 렌탈 플랫폼사, 렌탈사, 금융사 간 유착관계에 대한 전면 재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2. 하나캐피탈과 JB, 우리캐피탈이 본인 확인, 해피콜, 전자서명, 심사, 채권관리 전 과정을 국회와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3. 이미 파산 직전까지 내몰린 피해자들을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구호 조치를 요구합니다. 강제집행과 경매, 채무 불이행 등 등록을 중지하고 사기 불안전 판매 계약에 대한 일괄 취소와 같은 종합대책이 시급합니다. 4. 마지막으로 국회와 정부, 금융당국에게 묻습니다. 이 구조를 알고도 또 다시 방치한다면 그 다음 피해자의 눈물과 죽음의 위협을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금융사가 져버린 책임을 더 이상 피해자 개인에게 떠넘겨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진상규명과 피해 구제 그리고 재발 방지 제도 개선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금융복지상담협회 강명수 협회장입니다. 먼저 심각한 사회 문제로 확산되고 있는 렌탈 제품 팩토링 상품에 대한 전면적인 전수조사와 상품 구조에 대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기자회견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비금융 렌탈 제품 팩토링 상품 피해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부가 70%를 지원하고 소상공인은 30%만 부담하면 된다는 설명을 듣고 마치 정부 지원 스마트 상점 상업처럼 포장된 영업회수가 48개월 렌탈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렌탈 영업자는 제품만 설치하면 자동으로 수익이 발생한다고 홍보하며 전국적으로 소상공인을 유인했습니다.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수천 명 이상의 소상공인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까지 접수된 제보, 상담 등을 바탕으로 한 현장 추산치이며
정부 당국의 공식 통계는 아직 부재 중에 있습니다. 이번 피해와 깊숙이 관련된 채권사인 하나캐피탈 외 캐피탈사들은 렌탈사와 계약 체결 시에 정한 렌탈료 등 계약 조건에 대하여 전혀 관여할 수 없으며 물건의 계약 관리 및 유지 보수, AS 등의 의무 역시 렌탈 계약의 당사자인 렌탈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렌탈 제품이 시중가 대비 수배의 가격으로 불려졌고 이에 따라 렌탈료가 책정되는 등 불법적이고 부당한 렌탈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캐피탈 등의 캐피탈사들은 사업 업력, 영업 상황, 재무구조 등에 대한 심사 없이 단순히 팩토링 연계 렌탈 계약이라고만 주장하면서 렌탈료 지급 청구권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함으로써 이런 피해를 만들었고 확산시켰다는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주장에 대해 방치하고 묵인한다면 앞으로도 더 많은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금융복지상담협회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감독기관은 비금융 렌탈 채권, 팩토링 상품 피해 규모를 전수조사하라. 하나캐피탈의 사례에 한정하지 말고 비금융 렌탈 팩토링 상품으로 인해 발생된 피해 규모를 전수조사하고 실태를 공개하라. 둘째, 렌탈료 지급 청구권만 양수하는 팩토링 상품 구조를 전면 조사하고 개편하라. 렌탈사의 불법적인 영업에 의해 발생된 렌탈 매출 채권을 양수할 때 렌탈사의 업력, 영업력, 재무구조 등 렌탈사에 대해서 철저하게 심사를 하지 않고 단순히 렌탈료 지급 청구권만 양수하는 상품 구조는 또 다른 피해가 반복될 수 있다. 따라서 팩토링 상품 구조를 철저히 조사하고 개편하라. 셋째, 팩토링 상품도 금융소비자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전면 개편하라. 팩토링은 상거래 채권에 대한 채권 양수도로서 금융상품이 아니라고 주장하지 말고 렌탈사와의 팩토링 계약뿐만 아니라 고객과의 렌탈 계약 조항, 확인 콜, 제품 설치 여부 등을 충분히 검토하는 등 금융소비자를 철저히 보호하라. 넷째, 팩토링 사업 구조상 보증보험사의 보증을 즉시 폐지하라. 팩토링 상품 구조상 보증보험사의 지급 보증으로 인하여 렌탈사의 매출 채권에 대해 철저히 심사 없어도 지급을 보장받는 구조는 캐피탈사의 무책임하고 안일한 심사로 이어짐으로써 결국 소상공인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구조인 바 팩토링 상품에 대한 지급 보증 제도를 폐지하라. 다섯째, 집단 분쟁 조정 및 피해 구제 절차를 활성화하라. 전국적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 관리 감독기관에서 집단 분쟁 조정 절차를 신속히 가동하고 소송에 의존하지 않고도 실질적인 피해 구조가 가능한 조정 중재 시스템을 작동하라. 네, 감사합니다. 기자들은 조금 줄여서 해야 될 것 같은데. 네네네. 앞에 전부 중복돼가지고. 네네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실 채무 문제로 내몰린 채무자와 소상공인을 상담해온 롤링주빌리 유순덕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한두 사람의 민원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는 구조적 피해를 알리기 위해서 섰습니다. 최근 상담 현장에는 제품만 설치하면 자동으로 수익이 난다는 설명을 믿고 48개월 렌탈 계약을 체결했다가 지금 고장난 기계와 사라진 렌탈업체 그리고 금융사의 독촉과 소송만 남아있다는 소상공인들의 호소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스마트 상점, 정부 지원 사업, 간판을 내걸었지만 실제로는 렌탈료 전액을 금융사가 먼저 사들이는 렌탈 채권 팩토링 구조 속에서 모든 손실과 위험이 소상공인에게 떠넘겨지고 있습니다. 상담하면서 확인한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책임을 져야 할 렌탈 업체는 폐업 후 잠적하고 금융사는 채권을 샀다는 이유만으로 소상공인에게 전액을 청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정부 공공지원 사업인 것처럼 오인시키는 영업 방식입니다. 실제 상품이 정식 정부 보조 사업인지 단순 민간 렌탈 상품인지 법적 위험이 무엇인지에 대한 서면 안내와 공식 확인 절차는 없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정부라는 소리만 믿고 계약했다가 뒤늦게 순수 금융상품이라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실질은 소비자인데 서류는 B2B로 위장한 계약 구조입니다. 가게 운영에 필요한 장비를 장기간 사용하는 전형적인 소비자 거래임에도 계약서는 사업자 간 거래 형식으로 작성되어 소비자기본법, 할부거래법, 본쟁조정제도 등 기존의 소비자 보호 장치가 사실상 차단되었습니다. 내용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도장을 찍었는데 알고 보니 소비자로서 보호받을 길이 막혀 있다는 호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미발생 미사용 렌탈료까지 확정 채권인처럼 추심하는 관행입니다. 렌탈 채권은 장비가 실제 설치되고 그달의 정상 사용이 가능해야 비례로서 발생하는 미설치, 고장 방치 기간까지 포함해 전액을 청구하고 소송하며 강제 집행해왔습니다. 사용하지도 못한 기간에 렌탈료까지 빚으로 남기는 구조적 불공정입니다. 네 번째 문제는 미래채권 매각 사건 동의입니다. 계약 당시 복잡한 특약문구 한 번에 서명했다는 이유로 향후 수년간 발생할 렌탈료 채권의 양도에 대하여 한꺼번에 동의한 것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소상공인은 4년치 렌탈료가 통째로 금융사에 넘어가고 렌탈업체가 사라져도 금융사가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제대로 듣지도 이해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서명했습니다. 그럼에도 금융사는 이미 사전 동의했다는 형식 논리만 앞세워 면책수당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렌탈료에는 단순한 금전채권이 아니라 설치, 유지관리, AS 책임이 포함한 복합 서비스 대가라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금융사는 돈 받을 권리만 인수하고 관리 서비스 책임은 누구도 지지 않을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장비가 설치되지 않았든 고장나 방치되었든 원채권자가 폐업했든 상관없이 소상공인에게만 전액을 청구하는 현실이 지금 우리가 마주한 실태입니다. 우리는 국회와 정부, 금융당국에 요청합니다. 비금융 렌탈채권 팩토링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와 설치 사용이 확인되지 않은 미래채권의 팩토링 유동화 제한, 실질이 소비자 거래인데 B2B 위장 계약에 대한 특별보호 규정, 포괄적 미래채권에 대한 사전 동의에 대한 규제 신설이 시급합니다. 또한 금융사가 가지 책임이 포함된 채권을 인수하면서 그 책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손실이 소상공인에만 전가되지 않도록 책임 비율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하여 주십시오. 지금도 전국 곳곳에서 정부 지원이라 믿었다, 가게만 잘 되면 괜찮을 줄 알았다던 소상공인들의 눈물을 흘리고 버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분들이 더 이상 계약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채로 사용도 못한 기계 렌탈료까지 떠안아야 하는 현실에 내몰리지 않도록 오늘 이후로도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을 계속 요구해 나가겠습니다. 국회와 정부, 금융당국 그리고 렌탈 채권 팩토링 금융사들이 이 사건을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책임 있는 해결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네, 우리 팩토링 렌탈이나 또 우리 B2B 렌탈 사기로 인한 피해가 정말로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하나캐피탈, 우리 금융등 금융사가 정말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런 자기들 회사 이익을 올리기에만 급급한 금융사에 대한 제재가 분명히 필요한 것 같고요. 좀 전수조사를 하고 정부의 대책이 시급합니다. 저희 국회에서도 제 역할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